고구려 제20대 장수태양 영토를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자, 장수태양 원년입니다. 장수태양 원년입니다. 원년. 자, 지도를 보면, 한번 지도를 먼저 보세요. 자, 고구려가 있고요. 자, 선비족은 고구려에 복속이 됐고요. 부기가 있습니다. 부기의 탁발사가 나중에 지금 413년인데 427년인가 한 14년 후에 송하고 싸우다 죽어요. 동진이 서기 420년에 송으로 바뀝니다. 이렇게 전쟁이 나는데 그 전쟁통에 죽어요. 물론 이건 우리나라 역사책은 안 나오고 얘네들 역사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좀 미리 스포를 했는데 보니까 다 고구려 제후국들이죠. 자, 부견이 있고요. 이게 고고 원앙 때까지 부견이 대단히 셌습니다. 그 이후엔 좀 약해져 부기에게 지금 두들겨 맞고 있고요. 자, 그리고 그 외에 작국들이 쭉 있는데 그냥 5, 16국이라는 이름으로 퉁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대륙 중부에 백제가 있고요. 그 밑에 신라, 사로신라 또는 사로라, 섬나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는데 신라로 통일하겠습니다. 자, 그 밑에 가야 연맹이 있고요. 우측에 외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된 상태예요. 영토들은 다 여기서 크게 큰 변화는 없습니다. 이게 다 언제 정립이 됐다? 광개토태양 시절에 다 정립이 된 상태이고, 장수태양은 이제 광개토태양이 돌아가시고 이제 받아들이는 겁니다. 자, 원년. 여기 나오는 연도는 다 뭘 기준으로 한다? 자, 연도를 하는 기준은 우리는 메인 교재를 삼국사기를 쓴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삼국사기를 기준으로 합니다. 모든 연도는. 그래서 고구려사 초략하고 1년 정도 편차가 나요. 그래도 물론 고구려사 초략이라고 표시하고 고구려사 초략에 나온 대로 연도를 제2연도를 표시하지만 뒤에 나오는 연도는 다 통일을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차고 오기 바라고요. 제봉에 나오는 연도들은 제2연도는 다 뭘 기준으로 한다? 삼국사기를 기준으로 합니다. 자, 먼저 생년입니다. 태어난 연도. 장수태양은 광개토태양 3년 394년 2월에 탄생하셨습니다. 가계, 집안의 계보죠. 아버지는 광개토태양이고요. 어머니는 평양후입니다. 두 분은 금술 무지하게 좋았고요. 광개토태양 돌아가셨을 때 평양후도 같이 자진하셨습니다. 자, 태자, 언제 태자로 책봉이 되냐? 광개토태양 18년 서기 409년 4월 달에 태자로 책봉이 되고요. 그때 16세의 나이였습니다. 이 나이는 만 나이가 아니라 우린 예전부터 하던 그 나이입니다. 전통 나이. 자, 즉위 삼국사기는 413년 10월에 즉위하시고요. 고구려사 초략은 414년 8월에 즉위합니다. 즉 삼국사기는 20세에 즉위하는 게 되고요. 초략은 21세에 즉위합니다. 그래서 요 시차가 1년 정도 나는데 제 심증으로는 저번에 광개토태양 비문하고 비교해 봤을 때 고구려사 초략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는 앞으로 좀 더 연구해서 확신이 들기 전까지는 일단 모든 기준은 정통사서인 삼국사기를 기준으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마음 끌리는 거하고 공식적으로 하는 거하고는 약간 좀 갭이 있을 수 있으니 여러분들 그거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품성은 어땠냐 하면 이거 고구려사 초략에 나온 얘기입니다. 걸출한 우두머리로 아주 걸출해 어려서부터 모든 인들에게 인자하였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장수왕의 이미지는 백제를 두들겨 패고 아주 무서운 임금님 이런 느낌으로 오는데, 아니 가만히 보면 등치도 좋으신 분인데 무지하게 인자합니다. 고구려사처럼 이렇게 보면 신하들하고 대화하는 것도 아주 꺼리낌이 없어요. 물론 자신 있게 나갈 때는 무지하게 세게 나가시는데 농담도 잘하시고 인자하게 나가십니다. 늙어서는 아주 인자한 할아버지의 모습을 또 보여주셔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미지하고 실제 장수태왕의 이미지는 좀 다릅니다. 장수태왕은 문무겸비 내유외강 전형적인 그런 분이에요. 예. 광개토태양도 워낙 덩치가 좋았는데 장수태양도 덩치, 몸집이 크셨습니다. 효성과 우애가 있었으며, 예, 우애가 있어요. 자, 그리고 백성을 무척 아끼신 분입니다. 경서, 예, 경서는 그 경서 맞아요. 예,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경서도 있죠. 유학 경서도 있고, 유학 경서가 아닌 도학, 도교 경서. 그리고 제자백가의 경서들이 있죠. 그 경서 두루 통달하신 임금님입니다. 또 사서, 역사서에도 그렇게 통달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역사적인 사실을 이렇게 대화를 할 때 툭툭 튀어나옵니다. 장수왕이 이런 대화를 했다고 하는데 깜짝깜짝 놀래요. 우와, 엄청나게 지식입니다. 당대의 지식. 고구려의 태양들이 지식인들이에요. 문무겸비. 자, 그리고 예절을 익혔고요.
장수와 병사를 아주 적절하게 통솔하였다. 그러니까 병서를 몸으로 체득했으니까 군사를 움직일 줄 아는데 작전을 짤 줄 알고, 그리고 기이한 지략, 상대가 생각하지 못한 전략 전술을 짜서 전쟁에서 이기는 겁니다. 자, 삼국사기 기론을 보게 돼요. 원년 413년 10월 장수태왕, 이름은 거련. 장수태왕은 광개토태왕의 원자이다. 으뜸원의 아들 자니까 맏아들이란 얘기죠. 근데 고구려사 철학에는 원자가 아니라 둘째 아들로 나옵니다. 몸과 얼굴이 크고 잘생겼으며 뜻과 기운이 호고를 초월하였다. 광개토태왕 18년에 책립하여 태자로 삼았고 22년에 광개토태왕 22년에요. 광개토태왕이 사망하여 즉위하였다. 자, 그럼 심화 학습을 하겠습니다. 이제 고구려사 철학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란색은 고구려사 철학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원년이 414년으로 나와요. 자, 8월에 천강후 누구였어요? 천강후 연시죠. 광개토탕의 어머니, 장수태왕의 할머니예요. 상태후, 태후 중에 윗분, 상태후, 상왕전화 할 때 상태후로 삼고 토산후를 태후로 삼고, 토산후는 태후니까 광개토태왕의 후였던 거예요. 물론 장수태왕의 모친은 평양후이지만 토산후도 광개토태왕의 후 부인이었습니다. 그분을 태후로 삼았고, 자, 천령비하고 삼삼비는 좌우 후로 삼았다. 즉 천령비하고 삼삼비가 장수태왕의 부인인 거예요. 비. 예. 이제 비였는데 태자 시절에는 천령비, 삼삼비였는데 이제 후가 됐으니까 천령후, 삼산후가 되는 겁니다. 두 분 후가 있는 거예요. 태보가 국년인데 이 태보를, 자, 대단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연왕으로 임명해요. 연왕으로. 자, 연왕은 뭐냐 하면 장수태왕은 뭐다? 천자죠, 천자. 자, 그럼 천자 밑에 뭐가 있다? 제후가 있죠, 제후. 제후는 바로 왕이에요, 왕. 천자 밑에 왕이 있는 거야. 자, 태왕 밑에 작은 왕이 있는 거예요. 그 왕이 하나가 바로 연왕이에요, 연왕. 연왕 그러면 연나라 땅을 다스리는 제후란 뜻이에요. 장수왕이 태보, 국면을 연왕으로 임명합니다. 제후로 봉하죠, 봉. 근데 우리는 봉한다 그러면 잘 모르니까 임명한다 그러면 바로 알아듣잖아요. 그래서 제가 임명으로 현대어로 바꾼 겁니다. 그래서 남소를 지키게 한다. 남소 알죠? 자, 이제 지도를 보세요. 여기 지도 보면 밑에 제가 여기 동왕성을 이렇게 안평 쪽에 표시했거든요. 안평에 동왕성이 있어요. 거기를 안평을 잘 보세요. 안평. 안은 편안한 안자. 안지역의 중심이라는 얘기고, 평은 평양할 때 평이에요. 안지역의 평야지대, 안지역의 평양,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안평에 그 동왕성을 세우거든요. 자, 제가 이제 이론을 바꿨습니다. 처음에 이 고국어랑 때 동왕성을 수도로 삼는데, 그때의 동왕성은 제가 요 지금의 평양성, 그러니까 국내성 바로 우측 이쪽으로 봤는데, 그때 여기가 아니라 안평의 동왕성을 도읍으로 세웁니다. 예. 그래서 고구려 말로 평양은 수도란 뜻이에요. 수도. 임금님이 계신 곳, 태왕이 계신 곳, 태왕이 있는 곳, 태왕이 기거하는 곳. 그러면 동왕성을 이 당시 고구려 사람들이 동왕성이라고 그랬을까요? 평양이라고 그랬을까요? 그 지역을. 그렇죠. 평양이라고 그런 거예요. 다 평양. 우리가 서울이라고 그러잖아요. 자, 미국의 서울은 어디야? 그러면 워싱턴. 일본의 서울은 동경. 이런 식으로 서울이란 말이 서울, 고유명사로 서울도 의미하지만 수도라는 의미도 있어요. 마찬가지로 고구려 시대의 평양은 평양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수도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임금님이 살고 계신 곳이 바로 수도고 거기는 다 평양인 거예요.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안평 좌측에 보면 남소가 있어요. 지금도 지명이 나오는데, 짜잔, 왜곡된 한국사 복원지도 제공 책보고 팁입니다. 출처를 밝히고요. 자, 화면 확대. 지도를 찾을 때는 항상 뭐부터 찾으라고 그랬냐면, 제가 자, 지도 찾을 때는 순천을 찾으라고 했어요. 이게 북경입니다. 북경. 자, 그리고 또 뭘 찾으라? 태원을 찾으라고 했습니다. 태원. 자, 그럼 대략 위치가 나오죠. 자, 안평이라고 보입니까? 안평, 안평의 서쪽에 서안평이 있는 거고요. 그 안평에 고구려의 동왕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평은 지역명이고 동왕성 성 이름이에요. 여기가 평양이에요. 평양. 수도를 평양이라고 그랬으니까. 이렇게 되면 뭐가 설명이 된다? 자, 이 복양.
한양이라고 그랬죠, 저는. 백제의 수도 한양에서, 자, 이 한수를 넘어서 바로 평양 공격이 가능하죠. 이게 설명이 너무 자연스럽게 돼요. 그런데 평양을 이쪽 순천으로 나라한 지역으로 잡으면, 자, 여기도 평양입니다. 그러면 근초광이 이렇게 고구원 시절에 쳐들어왔을 때 여기서부터 내려와야 돼. 시간이 너무 걸려. 그런데 고구건 태양이 순식간에 나와서 싸우거든요. 그러면 평양이 복양, 이 한수 바로 위에 있어야 돼요. 근데 이 동왕성으로 고구건 태왕 13년에 천도합니다. 그래서 동왕성, 지금 남아있는 지명 동왕성, 바로 여기가 고구려의 평양입니다. 평양은 고유명사 평양도 되고, 또 하나 대명사로서 수도를 지칭하는 말로서의 평양도 가능합니다. 지금 설명하는데 연항이라는 단어 꼭 기억해 주십시오. 연나라 땅. 그러니까 연항을 이쯤을 연나라 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남소가 있는 지역. 연항. 그래서 북면을 태보 배어설의 북면을 연항으로 임명하고 제후로 임명한 겁니다. 남소를 지키게 하였다. 그리고 연도를 태보로. 그러니까 태보 북면은 이제 승급한 거죠. 왕 제후로. 그리고 연도를 태보로 삼았고 해성. 광개토태양 시절에 높은 벼슬을 하는 분이면서도 다 대장군들이에요. 좌보로. 춘태자 중요한 분인데 춘태자를 우보로. 연비를 중해대부로. 서구를 주병대가로. 이 서구 대장군 기억나시죠? 광개토태양 시절에. 용덕 장군, 좌장군으로 삼았다. 그런데 용덕도 물론 중요한데 춘태자가 더 중요해요. 용덕도 별표. 춘태자는 바로 광개토태양의 형제예요. 형인지 동생인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마 동생일 가능성이 높고 바로 장수태양의 숙부예요. 이분이 문무를 겸비하셨습니다. 문무겸비. 춘태자하고 광개토태양이 정사를 무지하게 같이 다룹니다. 대화를 무지하게 많이 하고 춘태자의 고견을 장수태양이 많이 받아들입니다. 자, 용덕 나오죠? 광개토태양의 동복동생이에요. 근데 동복동생이면 어머니가 같다는 얘기 아니에요. 어머니가 천가구잖아요. 어머니가 같은데, 자, 어머니가 같은데 동복동생인데 용덕을 태자 또는 왕자라고 안 해. 왜 그럴까요? 아버지가 임금님이 아닌 거야.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춘태자는 왕자가 맞아. 임금님의 아들이야. 어머니도 왕후였고. 그런데 용덕은 어머니는 왕후인데 아버지는 왕이 아닌 거예요. 지금의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데 이 당시 고구려의 왕족들은 다 친인척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일처일부의 사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라고 여러분들이 역사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9월입니다. 9월. 414년 9월. 대행, 큰 대자 행 아래 먼저 가신 임금님을 말해요. 선태왕이라고 그러기도 하고요. 바로 광개토태양을 말합니다. 9월에 상산에 장사 지내고 춘태자가 비석을 세웠다. 춘태자가 누구라고 그랬죠? 광개토태양의 형제. 아마 아우일 가능성이 높고 장수태양의 숙부입니다. 숙부하고 정사를 나누는데 이 춘태자가 광개토태양비를 세운 겁니다. 비석을 세웠다. 장수태양 8년입니다. 장수태양 8년. 부견과 부기가 고구려에 조공하다. 자, 고구려사 출하 7년, 420년. 광개토태양 삼국사기로는 이게 8년이 되는 겁니다. 삼국사기 기록으로는 8년인데 없어 8년 기록에 이런 내용이. 근데 고구려사 출하는 7년이라고 나옵니다. 자, 그래서 보겠습니다. 고구려사 출하 7년. 서기는 420년. 이걸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420년에 일어난 일. 3월에 백제의 전지왕이 죽고 구이신왕이 즉위했다. 고구려사 철학에는 백제의 전지가 죽고 구이신이 즉위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왕자 안 붙여줘요. 왜? 고구려가 천자, 태왕이기 때문에 그냥 밑에 아래 것이잖아. 아래 것은 왕자 안 붙여주는 겁니다. 그냥 누가 섰다 이러면 누가 왕 된 거예요. 고구려가 그가 누가 왕이 돼서 와서 인사하면 조공하고 인사하면 그래 제호 왕으로 봉해주마. 이렇게 해서 외교 관계가 성립이 되는 겁니다. 자, 4월입니다. 4월. 오부에 사학을 세웠다. 4개의 학교를 세운 거예요. 자, 4개의 학교 좀 보십시오. 대단합니다. 교학, 군학, 예학, 정학. 자, 교학은 종교학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종교학의 종자를 뺀 거라고 하면 여러분 이해하십니다. 가르치는 과목이 선에 대한 거, 도교죠, 불교죠, 유학 또는 유교죠. 유불선을 다 가르칩니다. 고구려 시대 이미. 언제? 장수왕 때.
야, 이런 거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어야 되는데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 두 번째는 군학이에요. 군사학의 사자 뺀 겁니다. 군사학이라고 하면 화가 들어오죠? 군사학이 뭐? 기사, 말탈기, 기병이죠. 사, 쏠사자, 활 쏘는 거예요. 예. 말 타면서 활 쏘는 것도 되는데 말 쏘고 활 쏘는 거. 용병, 불일용, 병사병. 이거는 바로 병법이죠, 병법. 군사를 어떻게 부리는지. 군사학입니다. 고구려. 첫 번째가 종교, 두 번째 군사. 군사를 중시하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예학입니다. 제주 예자가 들어가죠. 이거는 이걸 기술학이라고 하기도 뭐하고, 근데 기술에 가깝죠, 기술. 예, 의술이라고 그랬으니까 기술학, 예, 역학, 달력을 보는 거예요. 천자만이 달력을 만들어서 나눠주는 겁니다. 고구려의 천자만이 달력 만들어서 제후국에게 보내준 거예요. 북연, 북이, 백제, 신라, 가야, 외, 동진, 오심 여기다 보내주는 겁니다. 누가? 고구려의 천자인 장수태왕이 보내주는 겁니다. 물론 장수태왕이 만들진 않죠. 그 밑에 있는 벼슬아치가 만드는데 장수태왕이 윤허해서 나가는 거라고요. 그럼 장수태왕이 만든 거죠. 자, 그래서 역학, 성, 별에 대한 거예요. 이거는 예, 천문학이죠. 천문학. 자, 수리, 수학, 산수 얘기하는 거예요. 수학. 의학이죠. 야, 이 시절에. 자, 네 번째는 정학입니다. 정치와 관련된 학문들이에요. 이 당시의 정치입니다. 정치학이라고 해도 돼요. 자, 정치학에서 뭘 배우나? 내가 보면 사, 역사에 대한 거 배웁니다. 사, 변, 말하는 거죠. 예, 이게 경서를 갖고 시문을 쓰는 게 아니라 문장을 짓는 걸 말한다. 변. 자, 농업이죠. 농업에 관한 학문. 공, 물건 만드는 거 아니에요. 이 당시에도 물건을 만드는 장인들이 있는 거예요. 장인공장이에요. 자, 이렇게 교학, 군학, 예학, 정학. 5부에 고구려를 5개의 부로 나눠서 지역적으로 각 부의 사학을 세운 거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런 내용이 안 나와, 교과서에. 다음에 이제 5월입니다. 5월. 북연의 풍발이. 자, 북연 그러면 지도 보세요. 북연 찾아보세요. 북연 어디 있어요? 여기 있네. 예, 바로 여기 북연. 그 후연 시절에, 던현 시절에 그렇게 고구려를 두드려 패던 그 연입니다. 이제 쪼그라들었죠, 북연에서. 북위로부터 땅도 많이 뺏기고, 고구려가 그나마 요소 지역을 그냥 제후로 임명해서 명맥만 유지시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연의 풍발이 인삼 100근, 호피 20장, 호랑이 가지고 20장이에요. 면포 50필을 바쳐왔다. 이 상은 윗상자. 상은 누구냐? 천자. 천자 누구? 장수태왕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 그러면 장수태왕이에요. 상은 목카시, 이거 받으시고, 야, 목카시 필요해. 다 빨리 목카시 가져와. 이 하신 거예요. 목카시가 필요하다고 명령하였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물론 이걸 받고 천자께서 입을 신 아니요, 더 많이 줘. 고구려가 갖고 있는 토사물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응? 주는데 그런 건 일일이 기록이 안 남아. 뭐 준 거에 뭐 대단합니까? 천자가 베푸는 거지. 야, 받고 안 주면 그게 천자입니까? 장사꾼이지. 베풀어야 되는 겁니다, 천자는. 자, 고구려 장수태왕 천자. 자, 8년 다음 얘기입니다. 자, 8년 이건 7월입니다. 7월 420년 7월. 자, 보겠습니다. 북위의 사자가 토산물을 바치고 조공하러 온 겁니다. 7월 달에. 북연을 토벌하여 그 땅을 나누자고 합니다. 이제 자, 지도를 볼게요. 자, 북이 차례야. 북이 여기 있네. 북연 여기 있네. 이걸 토벌하자 그래요. 고구려에 이제 사신으로 와서 천자님, 우리가 북연을 치겠습니다. 이게 있으나마나한 애들인데 북연을 쳐서 반 나눠서 반은 고구려 천자님이 직할지로 하시고 나머지 반은 우리 북이가 직할지로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나눌지 모르는데 이게 반 나누자 그런 거예요. 자, 그러니까 상께서 말하시길 광개토상이 이제 사신한테 말하시는 겁니다. 북연과 북이는 모두 선비에서 나왔는데 마땅히 서로 화목해 하지 않냐. 그러니까 너나 요 북연이나 다 조상이 같은데 왜 싸워 이놈들아. 싸우지 마라. 요 북이하고 북연 요 선비로부터 나왔다 이거예요. 같은 조상을 뒀는데 어찌 토벌하려고 그러냐. 싸우지 말란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말리면서 장수태왕이 한마디를 툭 던집니다. 뭐라 던지냐? 하란이 북의 왕비예요. 근데 실권은 이 왕비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북의 왕이 힘이 있는 게 아니라 이 하란이 더 힘이 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시면 하란이 평성에서
옷을 벗는다면, 이게 짐을 위해 옷을 벗는다면 이 뜻입니다. 나에게 몸을 바친다면, 그럼 내가 고려해보겠다. 웃으면서 툭 던진 거야. 그랬더니, 농담이죠. 자, 윗분이거나 힘이 센 사람이 하는 건 농담이에요. 근데 그걸 듣는 아랫사람이나 힘이 약한 나라의 사자가 그거 들을 때, 그게 농담일까요? 협박일까요? 농담 아닙니다. 협박이야. 야, 치지 마. 북이, 니들이 왜 북연을 쳐? 천자가 지금 말하는데, 치지 마라. 니네 조상 같으니까 형제끼리 왜 싸워? 치지 마. 정 치고 싶으면 니네 왕비를 나한테 보내. 나한테 몸을 바치라고. 자, 이 몸 바치는 게 어디서 한번 나왔을 거예요. 옛날 역사책에 나와. 이게 추모경에도 나오는 내용입니다. 어디에 나오냐면 한나라가 여기 있잖아요. 여기 한주. 한나라가 적이랑 싸우죠. 흉노. 근데 이게 북방의 기마민족이라고 그랬습니다. 저는 흉노는 한족이 볼 때 흉노인 거고 북방의 기마민족한테 져요. 그래서 어떻게 해결되냐면 기마민족 대칸이 한나라한테 네 마누라 그 유명한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 태우 있습니다. 그 유명한 얘네들 하와족 3대 악녀 중에 하나로 들어가는 여자예요. 그 한고조 유방 아시죠? 유방의 부인인데 유방의 첫째 번째 부인이 있고 이제 유방이 살아있던 시대에 흉노족 북방의 기마민족하고 싸웠다가 유방이 집니다. 고립돼요. 정발하러 간답시고 했다가 고립돼. 그래서 유방이 재물, 자기가 갖고 있는 재물을 다 갖다 바쳐요. 바치는데 북방의 기마민족이 어차피 남방 내려가 봐야 다스리기도 귀찮고 조공만 받으면 되니까 그래? 알았어. 네 마누라 그 유명한 여벌이에요. 마누라가 허리띠를 풀면 내가 한번 봐주고 농담으로 던졌어. 농담입니다. 근데 유방은 지금 목숨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게 농담으로 들릴까요? 강요로 들릴까요? 강요죠. 유방이 번국에 SOS를 쳐요. 부인, 내가 지금 목숨이 위태한 상황인데 당신이 한번 그 북방의 기마민족 대칸에게 몸 한번 받쳐주면, 선우라고 그러죠. 받쳐주면 나 살려준대. 그래서 그 여자가 와요. 그래서 허리띠를 풉니다. 그 내용을 지금 장수태양이 농담을 하는 거야. 야, 말도 안 되는 요구 하지 말고 이렇게 찌그러져 있어, 북이. 가만히 있으라고. 뭘 싸워, 가족끼리. 니네 왕비가 나한테 또 허리띠 한번 풀어주면 나 또 한번 고려해볼게. 농담한 거야. 이게 농담입니까? 강요지. 싸우지 말란 얘기고, 진짜 하고 싶으면, 그렇게 또 치고 싶으면 나의 모욕을 네가 한번 담아볼래? 받아볼래? 그럼 내가 한번 너의 정성이 가르쳐서 한번 같이 부견을 토벌해주고. 이런 내용. 여후, 맞아. 정현이 여후, 여태우죠. 그 유명한. 여후야, 여후. 이 여자 그렇게 악독한 여자인데, 이 내용을 지금 얘기한 거라고요, 지금. 장수태양이. 자, 그러면 이제 이 신화는 뭐라 그럴까요? 사실은. 이에 북이 한참 동안 말도 못하고 긴장하고 있다가, 한참 동안. 어리버리한 거지. 말 잘못하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갔다가는 자기 왕비한테 목이 날아가는 거고, 실권을 그 왕비가 갖고 있으니까. 아니요, 그러면 장수태양, 이 새끼가 천자가 말하는데 아니요? 너 죽을래? 이렇게 되는 거라고. 얘는 답변을 기가 막히게 잘해야 돼. 근데 이 사신이 똑똑해.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나이 드신 후께서는 몸이 쇠하시어 폐하를 만나뵐 수 없네요. 네, 폐하를 몸으로 받들기에는 몸이 너무 약해서 어렵습니다. 불려서 거절한 거야. 그랬더니 장수태양이 웃으면서 그대는 농담 한마디에 뭘 그리 긴장하는가. 싸우지 마라. 농담하고는 이게 농담입니까? 장수태양 입장에서는 농담이지. 이 사실은 지금 목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자, 이러니 북연하고 북이가 고구려의 제후국이죠. 이 일화에서 보듯이 지금 하란의 이 일화는 또 이어져. 이 내용이 여기서 끝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그 얘기가 다 나와. 얼마나 재밌습니까? 오늘 그 얘기 나옵니다. 재밌게 들으시면 돼요. 자, 7월입니다. 동진 지도 보세요. 북연 밑에 동진. 이게 하와족이라고 그랬죠. 이 하와족이 거의 유명무실 없어졌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동진. 고구려의 제후국이 됐고 광개토태양이 그 사해를 정벌해서 동명 대제를 치를 때 동진에서도 사신을 파견해서 천자님의 조상님께 우리도 절을 올리고 춤을 바칩니다. 노래와 춤을 바쳤다고 그러잖아요. 그 동진이 역사가 317년에서 420년입니다. 동진의 유유가 사람 이름입니다. 동진을 찬탈하고 송을 세웠다. 자, 그러면 동진이 없어지고 뭐가 샜다? 이 420년에
송나라가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자 보면 이에 대해 상이 춘태자, 상의 수입니다. 즉 아까 춘태자 별표 2개 있었죠. 춘태자, 장수탕의 숙부입니다. 숙부하고 이에 대해 상의하였다. 근데 이거를 진압할까 말까 하다가 그냥 둡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진압해야 이익도 없고 직접 다스려봐야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그냥 조공받고 제후국으로서 제후의 역할만 다 하면 크게 문제 삼지 않겠다는 겁니다. 천자기 때문에 상의하는 겁니다. 천자기 때문에. 자, 그 바람에 송이 건국된 겁니다. 자, 그러면 송제양진의 송이에요. 바로 이게. 여러분들 위진남북조 556국 위진남북조 있죠? 자, 위, 진, 중국 역사, 남북조 이거 기억나세요? 학교에서 배운? 위는 위초고의 삼국을 얘기하고 진은 사마의 손자가 만든 진나라. 그게 바로 망해서 또 동진이 되고요. 556국 내려오면서 지금 동진이 그나마 명맥을 유지하다가 드디어 남조, 북조로 갈려요. 북조의 북이 북연 556국이 있는 거고 남조에는 이제 남조의 동쪽에 바로 그 유명한 송, 제, 양, 진, 그 뭐 연도 몇 년 되지도 않는 나라들. 이 지들이 황제래. 송나라도 황제, 제나라도 황제, 양나라도 황제, 진나라도 황제. 웃긴 내용이죠. 고구려가 황제고 요 조그만 나라들이 조그만 나라. 고구려의 외교적으로 인정받아서 책봉받아서 왕노를 하는 애들이라고요. 송제, 양진다. 북이도 황제래, 북연도 황제래. 뭔 놈의 황제가 이렇게 많아? 아니야. 황제는 천자는 딱 한 분. 고구려의 장수태양만 황제고 나머지는 다 왕들이에요. 이렇게 확실한 게 어딨어. 자, 그 동진이 이제 송이 된 겁니다.